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의 최종일입니다. 저는 솔루션 아키텍처 팀의 이제 금융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금융권,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어떤 전략과 금융 IT 인프라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아젠다에 나오는 것 같이 IT 트렌드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레드햇이 제공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전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올해 있었던 그 금융 IT 쪽의 트렌드들을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좀 있었고요. 그중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코비드 영향으로 언택트, 뭐 비대면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어떤 빅테크,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화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소식으로는 금융 관련된 관련 법들이 이제 법률들이 좀 제정이 되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금융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한 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이네이블러로서 하나의 플랫폼, 저는 오늘 이제 그것 중에 클라우드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트렌드,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트렌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 그것을 지원하는 IT 기술들도 분명히 좀 많은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표에서는 현재 이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가 명백히 좀 있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DevOps라는 기술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장에 빠른 서비스를 릴리즈해야 된다는 어떤 비즈니스 요구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더 멀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많은 파일럿들,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디플로이를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컨테이너라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융권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게 된 어떤 플랫폼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되어, 이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이 결국 지향하는 것은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어떻게 릴리즈할 것인가, 좀 더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프라가 얼마나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들을 하나로 함축하는 의미로는 결국은 비즈니스가, 시장이, 고객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빨리 제공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개의 항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 좀 더 유연하게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제공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이든, 위치가 어디이든, 아니면 이제 서버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일관된 방식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배포 기능, 그 다음에 VM 단위가 아닌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어떤 오토 스케일링과 오토 힐링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결국은 다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모더나이제이션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각종 현대화된 좀 플랫폼들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좀 만족하는 것들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분명히 좀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18년도와 2020년도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비율이 좀 늘어났죠. 그리고 프라이빗도 마찬가지로 2년 사이에 10% 정도의 굉장히 많은 성장률들을 보이고 있고, 제일 밑에 이제 온프레미스가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트렌드이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어떤 트렌드 안에서도 좀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보니 대부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선호를 하고 계세요.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나 하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
좀 더 드릴다운을 해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복수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즉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분명한 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어떤 필수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이제 필수 요소로는 저희는 3개를 정리를 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빠르게 온디맨드로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인 거죠.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좀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구축된 어떤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실제 저희가 올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제 대상은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 지향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가가 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혼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워크로드가 분산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동화시킬 것인가,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형태로 자동화할 것인가, 이 3가지를 뽑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들, 내용들은 대부분 이 3가지 카테고리를 계속 고려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그 금융 서비스에 줄 수 있는 어떤 장점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5개고요. 첫 번째로 기업 맞춤형 혁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금융고객 기본적인 고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요 정보는 민감 정보들은 우리 안에 데이터 센터에 두고 리소스가 파워가 많이 좀 필요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퍼블릭 두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갔을 때 자유롭게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술들을 활용한다 라는 측면에서 나한테 딱 맞는 어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가장 좀 중요한 어떤 금융 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동기화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동기화는 기본적인 이제 뭐 금융 서비스 중에 예를 들어서 은행, 뱅킹이나 카드나 뭐 보험, 어떤 페이먼트, 어떤 형태가 됐던 서비스들이 되었던 금융사들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뭐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에 분명히 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나 묶일 것이고 저희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싶고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태우고 싶은 이런 리퀘어먼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가치들, 트랜잭션을 묶을 수 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그런 가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요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러한 부분들,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이 분리되거나 퍼블릭과 프라이빗 형태의 분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권에는 반드시 좀 필요한 기능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는 경우를 고민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퍼블릭의 일정 부분의 워크로드, 프라이빗의 일정 부분의 데이터 워크로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분명히 클러스터마다 별도의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다 각기 다른 정책과 거버넌스들을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하나의 거버넌스 정책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을 적용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그게 퍼블릭이 되었던 프라이빗이 되었던 이제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금융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베너핏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라이빗의 저희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에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미 투자해 놓은 선투자된 리소스들이 있어요. IT 리소스들.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인 거죠. 그런 경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에 우리 회사 내부에 유휴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적절한 비율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근래에 나오는 어떤 각종 기술 컴포넌트들 보면 대부분이 뭐 오픈 소스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신기술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시면서 컨테이너라든지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MS에 관련된 기술, 데브옵스에 관련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 협업 모델들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들의 어떤 이네이블먼트, 즉 이제 스킬업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이네이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디에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디에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한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솔루션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엔드투엔드의 어떤 토탈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래 측면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박스들이 있고요. 위에 이제 또 다른 박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오픈 쉬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컨테이너 플랫폼 솔루션이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워크로드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올라가서 운영이 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는 멀티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분산되어 있는 멀티 클러스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제 통합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로 실제 하나 클라우드 지향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이제 배포가 되는지 과정을 좀 표현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개발자가 만든 소스 코드가 CI/CD 자동화되는 어떤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딜리버리 배포가 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떨어지고, 그게 서버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위치에 상관없이 베어메탈이든 가상화든 프라이빗, 퍼블릭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공통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 절차를 통해서 배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뭐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기존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렇지만 이미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좀 바꾸고 싶은데, 아니면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어떤 워크로드 드리븐 스트래티지를 가져가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올리는 방식, 그 다음에 약간의 뭐 개선을 통해서 모더나이즈 하는 방식, 아니면 MSI 같은 신규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아예 신규로 개발하는 방식,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 플랫폼이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워크로드의 수용이라는 측면은 이겁니다. 저희가 신규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앞에서 저희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솔루션 중에 보면 굉장히 패키지 솔루션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든지 AI/ML,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오픈 API, 오픈 뱅킹,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나 이미 패키지 솔루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레딧이 제공하는 오픈 쉬프트는 이런 패키지 솔루션 벤더들과 굉장히 많은 이제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API,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딧은 오픈 API 솔루션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대형 금융사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분들도 레딧의 오픈 쉬프트라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선택을 하셨어요. 마이데이터 워크로드를 올리시는데, 주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오픈한 이후에 의 트래픽이 예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측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확장이 되는 스케일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으로 가자라고 좀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운영 시점의 관리 측면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멀티 클라우드죠.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정말로 관리가 힘들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사항들이에요.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별도의 서로 다른 CSP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걸 그걸 묶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레드햇은 별도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 레드햇 Advanced Cluster Management, 저희는 이제 RHACM이라고 부르는 솔루션이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요. 이 HCM 솔루션이 제공하는 이제 기능은 크게 아래에 있는 것이 세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클러스터 자체를 구성하는, 클러스터의 생성부터 사용, 그 다음에 삭제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처음에 개발해서 배포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각기 다른 클러스터 간의 퍼블릭, 프라이빗 간의 서로 다른 어떤 규정들, 정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 팔러시 기반으로 규정을 해서 하나로 통합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통합된 관리, 모니터링,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효율성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중간 결론을 좀 내려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레드햇이 제공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편의 기능, 배포, CI/CD 프로세스, 자동화 등등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 이전 대비 월등하게 높아졌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장애가 있을 때, 하나의 컨테이너가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분산된 다른 노드에 재배치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어떤 CSP 간의 어떤 정책들을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 좀 조사 기관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20년 그 3분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포레스터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리더 그룹으로 분류되는 벤더가 세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로 세로 예를 들어서 커런트 오퍼링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전략, 스트래티지 측면에서 레드햇이 굉장히 월등하게 1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면 스코어가 있죠. 스코어도 항목별로 대부분 레드햇이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로 1등을 하고 있고, 스트래티지와 마켓 프레젠스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향후 어떤 미래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 저희는 어떤 트렌드나 레디니스 측면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분명한 정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개의 기준으로 뽑았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관점, 그 다음에 얼마나 클라우드 지향의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통합 관리, 그 다음에 자동화 부분이 세 개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인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할 때 이제 고려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럼 플랫폼이 뭐가 제일 좋을까?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표준 기술을 사용했는가? 정말 중요하죠. 스탠다드라는 것들이 가장 좀 좋은 기술 같습니다. 시장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고 같이 사용하는 표준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특정 벤더만 제공하는 기술들이 아닌 어떤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기존의 투자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어떤 플랫폼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전형적인 어떤 전통적인 밸류이긴 하지만 정말 시장에서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업체가 이 벤더가 기술력이 있는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파트너 에코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제 드렸는데, 저희 고객들 중에는 저희 쪽에 이제 이런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관련 도입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대세인 건 알겠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맞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레딧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두 가지, 디스커버리 세션이라는 서비스와 오픈 이노베이션 랩스라는 두 개의 이제 오퍼링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세션은 쉽게 얘기하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분석을 해서 현재 에지지 상태를 알려드리고 가기 위한 어떤 전체 로드맵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랩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과정을 가져가면서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뭐고, 그다음에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올려서 구축을 해보고 핸즈온을 해보는 좀 더 기술 딥다이브한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이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객이면 레딧 쪽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오늘 레딧 웨비나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더스트리와 클라우드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인텔 재원 서버에 대해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인더스트리 트렌드는 모든 것이 클라우드화 되어 가고 있고, 이에 맞춰서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 10년 동안 CSP와 고객이 학습과 성장과 혁신을 하면서 클라우드 기술을 구축하도록 엣지에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이르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공했고,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와 엣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주목을 합니다. 첫째로는 5G는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모든 네트워크를 혁신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둘째는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 기반의 기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넘쳐나서 부담되었던 데이터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엣지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소비되어지기 때문에 인텔리전트한 엣지 컴퓨팅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면서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 우리 일상의 고유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나 이메일, 미디어 스트리밍 및 전자상거래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은 모두 클라우드에 의존합니다. 코비드-19 대유행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영향을 주었는데요. 기업은 원격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운영 방법을 모색하게 하고, 의료 및 생명과학에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해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CFO의 54%가 원격 작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으로는 성능과 민첩성 그리고 확장성을 들 수 있으며,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된 광범위한 데이터 중심 포트폴리오가 있으며, 여러 인텔 기술을 사용할 때 더 큰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첩성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보장하는 가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는 VM웨어와 함께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최적화된 성능과 코어당 버추얼 머신을 더 많이 지원하므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퀵 어시스턴트는 코드 암호화를 가속화하고, SGX는 해킹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변화에 대응하려면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입니다. 인텔과 레드햇은 협업을 통해서 인텔 아키텍처에 기반한 클라우드의 원활한 전환, 그리고 간편한 마이그레이션과 운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워크로드를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하고 이동된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하고 엣지에서 클라우드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클라우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텔 원 API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호환성, 그리고 분석 및 디버거를 지원한 통합 패키지입니다. 원 API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디펜던시 없이 CPU, GPU, FPGA, 가속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호환성을 갖고 동작하도록 합니다. 즉, 이기종 하드웨어에서 호환성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는 메인터넌스 비용을 절감하도록 합니다. 원 API는 골드 버전이 12월에 출시되며 오픈소스이고 무료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온 서버 로드맵과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지난 6월에 4소켓과 8소켓의 3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인 쿠퍼레이크가 출시가 되었고요. CPU 코어는 8개에서 28개까지 있고 소비 전력은 120W에서 250W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렉 제품은 2021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원소켓과 투소켓 디자인을 위한 제품으로 코어는 최대 38코어이고 소비 전력은 105W에서 270W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에 나온 제품은 2021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세파이어 래피드가 있습니다. 세파이어 래피드는 2소켓부터 8소켓까지 지원하면서 쿠퍼레이크와 아이슬렉을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팅에 해당하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올해 3세대로 제온 쿠퍼레이크가 출시되었고요. 특징으로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보안이 강화되었고, 둘째로는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5년 전 출시된 플랫폼은 이제 리프레시 시기일 텐데요. 5년 전 플랫폼에 비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과 온라인 트랜잭션에서 대략 2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그림처럼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서버가 종종 필요하고, 이 여러 유형의 서버를 구매하고 관리하려면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스피드 셀렉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서버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능을 요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CPU 코어는 주파수를 높게 하고, 반면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CPU 주파수는 낮게 설정해서 하나의 서버에서 다양한 워크로드가 항상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관련 내용으로요. 데이터 솔루션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메모리 및 스토리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 스토리지 계층 피라미드입니다. CPU에 가장 가까이 있는 디바이스가 액세스 속도가 빠르고 성능의 영향도 크게 줍니다. 그래서 CPU 내에 캐시 메모리를 늘리거나 HBM 같은 인메모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서 D램 메모리를 늘리고 또는 스토리지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CPU에 가까이 있는 D램 용량을 늘리는 데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면에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CPU에 근접한 시스템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옵테인 기술은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장점들을 모은 빠른 속도에 비휘발성을 지원하는 메모리입니다.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스템 메모리를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인메모리 DB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며 버추얼 머신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CPU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또한 옵테인을 스토리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응답 속도가 빨라서 HCI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캐싱으로 사용했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옵테인 메모리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산업군에 걸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서비스에서도 12%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워크로드를 보면 인메모리 또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가상 환경과 같은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관련입니다. ADQ가 포함된 인텔 이더넷 시리즈는 애플리케이션 큐잉 및 조정 기술입니다. 이전 세대 인텔 또는 타사 컨트롤러와 달리 ADQ는 앱 전용 트래픽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은 다른 트래픽 유형과 혼합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응용 프로그램 응답 시간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서 오픈소스 레디스 테스트 결과 ADQ를 적용 시에 지연 시간이 45% 이상 단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